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한국방송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너무 짧은데 로고송이 억울하네. 저는 너무 길었습니다. 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Bumpy right, looking out across the sky. As the wind blows in my face, there is water. 지금 공영방송 KBS와 MBC가 파업 중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낙하산 사장 임명부터 해서 방송의 공정성 훼손, 블랙리스트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 종사자들이 일제히 제작 거부에 들어간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어 50일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사라고 할 수 있죠. KBS 대전 총국 김문식 노조위원장과 이한신 대전 MBC 노조위원장을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take a drink and tomorrow I will be hungover.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한 놈만 팬다. 더욱 강력하게 무장한 장재환 기자의 요즘 원일 이슈. 우리 지역 최고의 언론인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대전 충청의 현안 중 하나만을 골라 심층 분석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엮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에게 제가 엮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장길문의 다른 시각 패널이시죠.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 나왔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왜 저를 이게 원래는 제가 엮어야 되는데 본인이 왜 저를 일단 엮으셨습니까? 아, 바빠 죽겠는데. 이번에 이제 파업 50일을 맞아서 저희가 이제 좌담회 형식으로 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네. 같이 뭐 아는 거시미들랑 같이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아니 별로 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파업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본인이 참고로 해직된 게 몇 년이었죠? 파업 전문가라고 하시면 이게 참. 아니, 선배잖아요. 그래도 네. 몇 년 동안 해직됐었죠? 저 1년 해고됐었죠. 1년 해고됐죠. 예. 저희 방송 처음 오셨을 때 막 수염도 안 깎고 거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노숙자필로 오셨는데 지금 염색도 하시고 네. 아, 예, 예. 예, 아유 멋져지셨어요. 평생 네. 처음으로 염색도 했습니다. 아, 네.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될 겁니다. 흰머리가 올라올수록 염색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을 모셨는데 이분은 좀 염색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장길문 그 국장님께 엮인 분 같은데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엮이셨습니까? 네, 어떻게 엮이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좀 나와 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네. 어떻든 재밌게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목소리 톤 들으니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지역 시민사회에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으로 좀 꼽히기도 합니다. 저희 방송의 패널 중에 그 대전 충남 녹색연합의 양흥모 사무처장 있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본인이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 들어보면 정말 말이 두서가 없거든요. 재미없고 좀 스멀스멀. 네. 아무튼 오늘 저희 이제 그 스튜디오 방문하셨으니까 국장님도 다음에 뵐 때는 머리 염색을 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예, 저희가 메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먼저 만나실 분은요. KBS 대전총국 김문식 노조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식적으로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의 대전 충남 지부의 지부장 김문식입니다. 그래서 네. MBC랑 조금 다른 게 저희는 이제 본사랑 같은 한 몸 속에 어떤 지부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꼬봉 평상시 그렇죠. 꼬봉이죠. 네. 네. 그래서 지부장이라고 불리는 게 좀 편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위원장이라고 불리면 좀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도 있어서, 네, 예, 저는 지부장으로 김문식 지부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이름이 같아가지고 설마 그 친구는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다행히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분은 저희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전에 전화 연결 한번 하기로 했는데. 바쁘다고 약속을 저버리고 결국은 연결이 안 됐던 분이죠. 근데 오늘은 제 발로 나오셨습니다.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대전 MBC 이한신 노조위원장이십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쁜 척 많이 하는 대전 MBC 노조의 이한신 지부장입니다. 두 분은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문식 지부장님께서도 이제 본인은 위원장보다는 지부장이 조금 더 낫다 그렇게 불리는 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책임이 크지 않으니까요. 혼용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지부장, 위원장. 근데 정식 직함은 지부장이 무슨 언론노조 아까 쭉쭉 해갖고 지부장인 거죠. 지부위원장이 정식 명칭입니다. 지부위원장. 네. 여기 지금 장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국장 둘에 지부위원장 둘. 무슨 정상회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김 지부장님, 이 지부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될까요? 네. 그리고 장 국장님, 이 국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죠? 네, 네. 아이고 입이 아프다 무슨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근데 MBC KB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죠. 네, 근데 어쩌다가 이 골방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뭐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KBS, MBC가 제 역할 못해서죠. 제 역할 못해서고 제대로 했었다면 이 골방에 올 이유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망가졌고 그게 뭐 시청자들에게 공정방송을 돌려드리겠다라는 거창한 목표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내부에서 못 견디어서 이 골방까지 나와서 SOS를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은근히 기분 나쁜 게 제가 골방이라고 했을 때하고 상대가 이게 골방이라고 했을 때하고 좀 어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골방 것인 거 환영합니다. 네. 감사드려야겠네요. 지금의 언론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2년이 됐으니까. 이한신 지부장님께서는, 네, 지부위원장님께서는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뭐 알고 계신 것처럼 MBC는 실제는 파업 들어가기 전에
PD 수첩 제작 거부 사태부터 시작을 됐고요. 예, 그러면서 시사 교양국을 중심으로 제작 거부가 일어나면서 기자회로 확대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파업을 9월 4일 날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2년에 MBC가 170일간의 최장기간 파업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망하는 MBC를 막기 위해 저희가 파업을 나섰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망한 MBC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MBC가 망한 거죠. 네, 그래서 망한 MBC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저희가 갖고 있는 마지막 방법인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불편함을 끼치게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오늘 뭐 얘기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 뭐 MBC하고 KBS 대전 KBS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에 이제 같이 파업에 동참을 하셨던 거죠.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방송사에 대한 그동안의 이제 실망감들도 많이 누적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자층이 다른 데로 많이 옮겨갔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KBS 뉴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제 뭐 기본 고정 시청자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JTBC로 거의 많이 넘어간 상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파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청자들이 별로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슬프게도 어떤 분들은 라디오에서 음악만 틀어주니까 너무 좋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MBC 라디오 청취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제 지인들께서 요즘 라디오 듣기 너무 좋대요. 음악만 많이 틀어주고 옛날 음악도 많이 틀어준다고. 정말 슬픈데요.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슬픈데 이제는 시청자들이 MBC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봐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MBC를 보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과 MBC의 파업을 지지하셔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빨리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달라라고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MBC를 굉장히 그 사랑했던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안 봤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안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미운 털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KBS는 어떠신가요? 그 파업의 여파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를 조금 실무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그 일선 제작 현장 제작 스태프들이 떠난 자리를 뭐 1차적으로는 간부들이 메꾼다든가 뭐 외주 제작을 통해서 이른바 땜빵 어쨌든 뭐 애국가가 나가거나 아니면은 칼라바가 나가는 사태만은 막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결방 사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비교적 각인이 좀 덜 되는 느낌은 있지만, 근데 이제 꼼꼼히 좀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조금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판입니다. 개판이어서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지금 시청자들이 많이 외면을 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체감을 못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절박해서 나온 부분도 크거든요. 이렇게 존재감 없이 공영방송이 나가다가 우리 이거 밥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기도 하고, 공정방송이 중요하고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보다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는, 야, 이대로는 우리 안 돼. 예, 이렇게 존재감 없이 방송을 하든 말든, 땜빵 방송이 나가든, 아니면 뭐 아주 개판인 방송들이 나가도 시청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미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사장이 퇴진하고 뭐 이사회가 해체되고 이런 기본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러고 나서 우리 먹고 살 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혁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사실은 지역 화두로 한번 얘기를 좀 이렇게 좁혀볼게요. 뭐 서울에 있는 중앙 KBS라든지 MBC라든지 뭐 여기가 뭐 소위 얘기한 적폐, 예전에 뭐 이런 뭐 언론 뭐 그 정권에서 장악당하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고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분노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지역의 MBC나 지역의 KBS 문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이제 한번 MBC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줘 보시죠. 어떤 적폐들이 있었길래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지. 참고로 두 군데 KBS, MBC 두 분 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이렇게 적폐가 좀 심각해야지만이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 저랬었구나, 저기 빨리 해결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뭐 적당히 이렇게 묻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센 자아 비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MBC는 지역 MBC에서 가장 적폐의 온상, 적폐의 거의 그 활용 점정을 찍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정도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대전 MBC 사장이 이진숙 사장이고요. 대전 MBC 보도국장이 최혁재 보도국장입니다. 이 두 분이 언론노조가 선정한 101명의 언론 부역자 명단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리신 분입니다. 전국 지역 MBC 중에서 저희가 1등했습니다. 아, 두 분 올라간 게 1등이에요? 예, 그럼요. 예. 그 지역사 사장들, 특히 KBS는 웬만하신 분 아니면 명단에 올리지도 못합니다. 예. 그나마 저기 대전 KBS의 정지한 총국장 정도 되시니까 올리셨죠. 예, 저희 대전 MBC 와서 명함도 못 내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신 분들이 지금 적폐라고 외부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 MBC의 그 구조의 문제인데요. 이 낙하산 사장들이 내려와서 지역 MBC를 철저하게 어떻게 망가뜨렸냐면, 뭐 사람에 따라 약간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이진숙 사장 같은 경우는 대전 MBC를 전국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MBC 별명이 요즘 알자지라 대전지사입니다. 알자지라는 그 유명한 그 예, 중동에 아랍권의, 있는 네. 아랍의 대표 방송사죠. 네, 발음 잘해야 되죠. 네, 발음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희가 지난 2017년 6월 29일에 창사 53년 만에 보도국에서 보도 민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려 40페이지에 가까운 민실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이진수 사장 체제에서 저희 지역성을 말살하고 방송을 사유화해서 MBC의 공영성을 완전히 훼손했다는 사실들이 아주 적시되어 있습니다. 뭐 일일이 그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진수 사장이 와서 중동의 자기 인맥들을 활용한 그 뉴스와 프로그램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집트 대통령, 이라크 외무장관, 뭐 아랍 영화제 이런 것들을 지역 뉴스에 막 담아내세요. 세계화인데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글로컬 얘기를 하십니다.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집트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대전도 아닙니다. 서울을 왔는데 그분 인터뷰하겠다고 사장이 친히 한 20명에 가까운 저희 스태프들을 끌고 서울로 올라가서 4분짜리 인터뷰를 만들어서 저희 뉴스데스크 보통 방송을 평일날 20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무려 4분짜리 인터뷰 기사를 뉴스 4개를 안 하고 그 본인이 친히 인터뷰를 보도국장이나 앵커도 아니면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걸 방송을 내보냅니다. 한 번 그런 거죠? 네, 한 번 그랬죠. 그럼 특집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컬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맨날 그랬다면은 정말 문제지만은 사유화시킨 거고. 그런데 본인이 원래 종군여 기자 이런 걸로 유명했던 그런 이제 이미지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뭐 설사 당황하셨어요? 네, 정 PD님 말씀처럼 그럴 만한 내용이 우리 지역과 연계된 게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생뚱맞은 뭐 이집트에 뭐 투자라는 둥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아이템들을 갖고 얘기들을 하셔서 저희 지역하고 너무 무관하고 자기 존재감을 뭔가 대외에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의 전파인 대전 MBC 전파를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MBC가 알자지라 대전지사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말씀 하나 주셨고요. KBS는 어떤가요? 대전 KBS 총국. 네. 일단 뭐 어디가 더 적폐 세력들이 많은가? 그러니까 적폐 많으니까 파업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쫓아내자 이런 거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MBC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네. 양보를 하고. 그럼 파업이 명분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지역적 차원 사장 예를 들어서 명칭부터 좀 다른데요. 총국장. MBC는 사장 그 지역사회. 그리고 여기는 총국장 이렇게 청국장이 아니죠. 총국장. 총국장입니다. 그래서 별로 호감 가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회사로 치면은 사장이 총국장이라는 건데 이 총국장이 이제 본사에서 내려오고 그냥 본사와 지사 개념이어서 그냥 한 몸이라고 사실은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KBS는. 그래서 KBS는 이래이래해서 파업하는데 KBS 대전총국은 이래해서 파업한다. 각기 다른 이유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런 좀 차이점이 약간은 있고.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대전 MBC는 지금의 그 당장 이제 상대해야 될 상대가 아까 말씀하신 이진숙 사장이나 뭐 최혁재 보도본부장인데 여기는 고영주 이사장 고영주 사장 아니죠? 누구였죠? 이거 하도 많으셔갖고 요즘에. 고대영 사장으로 상징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고대영 사장이 이렇게 아껴왔던 후배 기자이고요. 정지환 총국장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리를 양보를 지금 드렸습니다. 일단 MBC에 드렸지만 조금 이제 두루마리를 풀어보면은 이제 정지환 총국장 같은 경우는 현 고대영 사장이 아주 애지중지 후배로서 이렇게 길을 터준 인물이기는 한데 요 분이 이제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에 KBS의 뉴스를 신뢰도를 아주 추락시키고 그다음에 일선 기자들을 기레기로 만든 뭐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도국장을 오랫동안 했고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발제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박근혜의 측근이야? 그래서 최근에도 물었습니다. 아직도 측근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아직도 장담할 수 없다나요? 대답은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고 문자로 하나 온 게 있는데 문자로. 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읽으셔도 돼요. 네네. 기억을 대충 하니까 대자보의 내용 중 너무 그 억울하고 팩트가 아닌 부분들이 있다. 자기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고 KBS가 중심이 되어서 국정농단 사태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선도적인 보도를 통해서 KBS가 공정성을 확보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어쨌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어떻게 그런 반박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환 총국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태까지 KBS를 망친 주범인데 어쨌든 이쪽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총국장 MBC로 치면 사장 역할을 한다는 게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일단은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기이하게 지난 9년 동안 좀 적폐 세력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대전 총국장을 좀 거쳐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세월호 사고가 있고 그때 문제가 돼서 사장 자리에서 내려왔던 기란영 사장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갈고 닦아서 사장까지 됐었는데 여기가 통과 의례로 저희가 좀 부진했었나 봅니다. 그동안 이런 적폐 세력들 제대로 된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이렇게 짓밟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쪽을 많이 거쳐가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더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어쨌든 KBS의 적폐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KBS 대전의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MBC하고 KBS는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건 있네요. 대전 MBC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그 본사들, 그러니까 MBC나 KBS 본사들의 이야기지만은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전 MBC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하나의 법인이긴 하니까 그 대전 MBC 안에서의 적폐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부각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고 KBS 같은 경우는 그런 KBS 대전 총국 안에서의 문제들보다는 그 전체 조직 안에서의 문제에 이제 같이 합류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이제 피부로 계속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저 인물은 저거 일단 보내야 된다. 그럼 지역으로 발령되고. 근데 옛날에 KBS는 순환 근무라고 지역 순환 근무 승진하기 전에 가는 그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현재도 순환 근무는 계속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대영 사장 체제에서 들고 나온 것이 자포스팅이라는 제도인데요.
잡을 포스팅한다. 나 여기에 지원하겠소. 그러면은 간부들이 거기서 구매에 맞는 사람들을 이제 픽하는 겁니다.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는 그럼 좋은 취지 아니야? 지원하고 뽑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악용될 수 있냐면은 쓴소리하고 뭔가 제대로 된 방송의 역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픽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간택받지 못하는구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양상으로 계속 이 사람은 문제 세력이야, 문제 인물이야라고 하면 지역으로 계속 돌리고 지역에서 충성을 맹세한다든가 이러면은 다시 또 본사로 올리고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피부로 항상 느끼고 있는 문제다. 예. 내부적폐 문제로 실제는 대전 MBC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 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5월 4일 날 이진수 사장 퇴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 실제는 9월 4일 날 파업을 돌입한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천군만마를 얻은 파업이죠. 외롭게 하다가 나중에 막 합류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이진수 사장과 최혁재 보도국장의 대전 MBC를 망가뜨렸던 그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몇 달째 싸우고 있었는데 마침 총파업이 결의되면서 저들을 한꺼번에 아주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업 이제 하신 지 50일 정도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힘드시죠? 근데 얼굴들 뵈면은 별로 안 힘들어 보이시긴 한데 힘드시죠? 너무 깔끔한가요? 아니 전에 장길문 국장님 그 중간에 저희 방송에 오셨을 때 야인 시절에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진짜 거지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해고되지는 않았었으니까. 근데 그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가장 힘든 건 아무래도 저 파업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들께 가장 좀 미안하고요. 파업을 하면은 급여가 안 나오나요? 예, 문호동 모임금입니다. 그래서 KBS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는 그래도 지금 뭐 힘든 거 없습니다. 그래 보이세요. 오늘 제일 멀쩡하게 오셨는데 다른 때보다 가장 오늘 멀쩡하신 것 같습니다. 세수도 하신 것 같고. 우리 오늘 페이스북 생중계를 안 하는 게 참 천추의 한이네요. 네. 저기 아직까지 힘든 거 없고요. 앞으로 힘들 예정입니다. 더 길어지면. 네. 근데 보통 파업하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짧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몇 년째 파업이 이어지고 뭐 그리고 소송 당하고 심지어 구상권 청구 당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받는 걸 떠나서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더 힘드셔야 된다는 김문식 위원장님의 말씀이 왠지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좀 뭐랄까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장길문 국장님 뭐 저 엮어놓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파업 이제 50일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담회를 이제 하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50일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KBS하고 MBC 이 조합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사실은 시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제가 취재 기자로서 봤을 때는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물론 이기동 국장님 오늘 나와 계시지만 지역사회에서 지금 현재 50일 지난 이 파업을 어떻게 보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후에 이 방향 자체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기동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50일 정도 됐는데 파업이 그 지역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지역 사회의 반응은 좀 어떤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기동 국장님이 계셨다는 걸 제가 순간 까먹고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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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사회 반응을 보기 전에 좀 그런 건 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앞서 첫 번째 그 첫 번째였나요? 질문했을 때 어떻든 이제 지역에서 파업 중인데 왜 불편함을 못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좀 하셨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좀 지역 그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나 지역
그 시민들이나 대전 시민들이 바라보는 부분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그 파업을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안 봐왔었기 때문에 그 파업을 해서 방송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은 가장 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지금 파업 중인 좀 정말 고생하고 계신 두 그 KBS, MBC 조합원들한테는 좀 아픈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KBS와 MBC가 다시 좀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언론 시민 운동을 하면서 지역 언론의 상황을 좀 보면서 이 부분들 좀 봐야 되는데 어떻든 지역에서 지역 언론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제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여지죠. 뭐 KBS, MBC는 그동안 9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서 나름 지역에서 또 논외로 좀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부분이 뭐 이 주제에서 뭐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논외를 치더라도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 매체든 간에 어떻든 제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지금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역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역 언론에 대한 인식이나 존재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공영방송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파업을 하는데 크게 동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는 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에서 저희 이제 언론운동을 하는 부분에서 보면 좀 당이론적인 부분이겠지만 지역 언론이 빠져나가 있는 제 역할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좀 그 KBS, MBC 공영성을 갖고 있는 이 두 방송사만이라도 좀 정상화가 돼서 그런 빈자리를 좀 빨리 메워주기를 좀 바라고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시민 지역 사회 잠시만요. 한번 끊고 가실래요? 계속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가시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가시죠. 자, 큐. 넓은 의미의 뭐 지역 사회의 반응 그리고 뭐 지역 시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또 현장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만났을 때의 시민분들의 반응들은 그 이전의 파업들 저희가 뭐 2012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0년 사실 뭐 거의 매년 파업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런 점은 느끼거든요. 지지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서적인 바탕은 있어요. 바탕은 있는데 그게 뭔가 조직된 행동으로 가령 뭐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광화문의 촛불 집회나 뭐 이렇게 모아지지 못하는 부분들 혹은 공통적인 공감대는 있지만 정작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힘을 주어야 할지 방법을 사실 저희가 제공해드리면 좋기는 한데 제공해드리지도 못했고 스스로 시민분들이 찾기는 더 힘들고 이런 분들이 와닿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같이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시민분들은 예전 파업 때 느꼈던 정말 파업해요? 아니면 그래서 뭐를 위해서 파업하지요? 이렇게 질문했던 거에 비해서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래서 파업하지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정서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냉담하다. 이렇게 보긴 또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요. 네. 제가 조금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한테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분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큼 될지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중복되는 시민들은 안 계신지.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시위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비슷한 단체분들이나 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안에서 계신 분들은 밖에 얘기를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덜 들으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게 정서인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저도 하루빨리 그 예전의 영광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왜 그럴까? 좀 아픈 얘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우리 지역에 국한된 겁니다. 이제 언론이 아까 뭐 이기동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너무 그동안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특권 의식은 많이 누리되. 그렇죠. 뭐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 취재보다는 보도 자료 베껴 쓰시는 경우들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 기자 갑질 소리 얘기하는 봉투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기성 언론들 전혀 안 꺼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왕왕 있는 일들이었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지역 언론들이 그 국민의 소중한 전파를 이용해서 그런 전파를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정말 국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곳을 와서 직접 취재도 하고 사회 공론화도 일으켜보고 이런 운동보다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노니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근혜 물러나고 적폐청산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얼싸좋다요. 거기 이제 편승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를 가진 분들도 솔직히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프신 것 같지만은. 제가 답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좀 실례를 들어서 답을 좀 드리면, 저희가 2012년에 파업대 선전전을 나갔는데 실명을 거론할 수가 없어서 히읗 대학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학생회에서 하지 말라고 선전전을. 대전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이건 실명을 거론할게요. 충남대학교 학생회 요청을 해서 축제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3일 동안 선전전을 했습니다. 서명도 엄청나게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느낀 건 2012년에 그런 아픔을 직접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그 김문식 지부장님 말씀에 제가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은,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좀 전에 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쟤들 이러다가 지들 잘 안 되니까 뜻대로 이제 파업하러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주 냉소 어린 시선이 있었고요. 근데 이번은 선전전이나 이런 그 외부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일단 시민들 시선이 좀 따뜻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 PD님이 이제 어느 정도나 되느냐 계량적으로 이렇게 물으시긴 했는데 답변을 딱히 하긴 어렵지만, 보면 그 충청도 스타일 드러내놓고 표현하진 않지만, 내가 너 지지해, 그래, 열심히들 하고 있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충남대 그 축제장에서 느낀 게 많이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지적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파업을 하면서 시민사회분들한테도 제가 집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거나 저희 조합원들한테도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게, 이번 파업이 끝나고 대전 MBC가 2012년에 하던 방송이 과연 잘하던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정도 수준의 방송을 한다면 시청자들은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는다. 아마 여전히 JTBC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성하고 기자들, PD들이 바뀌지 않으면 시청자들은 분명히 대전 MBC를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파업 기간에도 내가 어떤 기사, 어떤 방송을 할지 고민을 해라라는 주문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는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 있죠. 자아 비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추석 연휴가 끝나고는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부러. 외부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내부에 자성을 하고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을 파업이 끝나고 복귀했을 때 정말 시청자들의 아픈 부분을 제대로 방송하는 방송사가 되자.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특권의식을 좀 내려놓자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서 정말 믿기 어려우실지도 모르지만.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네, 지금 믿습니다. 네, 눈빛을 보니까 안 믿으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진정성은 충분히 믿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좀 일반 시민들한테 더 잘 전달되면 아까 우리 김문식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말씀하셨는데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잘 있으면은 시민들의 호응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전 같은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어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제가 덧붙이면 사실
저희 역할이 좀 미약한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연? 네. 시민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 그러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민원연은 뭐의 약자예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이고요. 네, 뭐 여자 이름 아니죠? 네. 아니 분위기가 좀 깔아앉은 것 같아가지고 네, 썰렁한 네. 농담을 해봤습니다. 네. 언년이가 되네요. 뭐 네. 별칭으로는 그냥 언년이라고도 부르긴 네. 하는데요. 어떻든 그 지역사 그 나름 이제 시민사회에서 그 두 방송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연대하고 지지하는 활동들을 조금 하기는 했지만 그 지역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못 만든 부분들은 저희 책임이기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신 지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파업에서 중요한 건 국민들도 이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상화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정상화되고 그게 좀 더 빨리 되느냐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느냐 이 부분들은 왜냐하면 국민들 스스로가 지난 9년 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절박하게 언론이 어떻게 망가졌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었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기레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었던 거고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그럼요. 때 당사자들은 네. 그렇죠. 또 뭐 취재 현장에서 쫓겨났던 게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잖아요. 비일비재했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특히 지역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은 또 남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방송의 그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하면 지배구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방송사를 어떻게 지금 뭐 서울 MBC 본사라든지 KBS 본사에서 장악을 하고 뭐 총국장이나 사장들을 이렇게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를 통해서 자기네 사람들 그 내려보내고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고 해서 지역사회는 무관한 인사들이 지역의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사장질을 하고 총국장질을 하면서 결국은 지역은 그 공백으로 남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문제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파업이 끝났는데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지역 시청자들은 여전히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이거는 뭐 KBS, MBC 그 대전 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로 좀 접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그 이한신 지부장님하고 이기동 국장님하고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방송사 공영방송 두 군데가 파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들이 다루지 않은 한 번도 파업에 대한 기사를 다루지 않은 언론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이 언론 간의 유착이 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일례로 그 KBS 정재환 총국장님 그 취임했을 때 각 언론사들마다 인사를 가죠.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밥 어디가 맛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들은 이제 나 이제 KBS 총국장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왔다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면 분명히 지금 파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고 이런데 과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과연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 뭐 저희는 좀 그래도 언론과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기사를 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지금 파업에 관련된 KBS가 됐든지 MBC 파업에 관련된 뉴스나 보도를 지역 언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건 또 큰 또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각 말고 또 이걸 적극적으로 다루는 뭐 언론이 일부 언론들은 있나요? 또 다뤄주는 언론들도 있긴 한데 어디가 적극적으로 다뤄요? 다른 시각 말고? 다른 시각만 제일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좀 다른 곳에서 또 다뤄줘야 되는데 혹시 저기 사측에서 언론노조 산하지가 아닌지 의심하는. 아니, 물론 뭐 그런 얘기 들어도 뭐 상관없는데요. 아닙니다. 예. 네. 저는 그 장길문 국장이 지금 방금 좀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이 정주환 총국장 말씀을 하셨는데 정주환 총국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뤄주지 않는다 지역 언론에서. 그게 꼭 유착이 돼서라기보다는 존재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건 아닌가. 저보다 훨씬 더 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총국장님. 예.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존재감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총국장으로 부임은 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뭘 하는지 그 아직 총국장 얼굴도 제대로 못 본 직원들이 굉장히 다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하로 혹은 뒤쪽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지역에서 열리는 뭐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 데에서도 노조원들이 또 따라 붙을까봐 참석을 못하거나 참석한다 못한다 참석한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식사 그렇게 굉장히 지역 언론 간에 한간에는 이제 밥도 잘 같이 안 먹어준다, 끼워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사 간부들끼리 예, 모일 때 그 모임 장소에 이렇게 그런 초청받지 못하신다는 이야기도 있더라. 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어쨌든 같은 KBS의 밥을 먹고 있는데 좀 마음이 짠해지기는 하지만 그 혼밥하실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해지기는 하지만 이게 유착돼서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스스로 존재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는 조금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저 이직 사장하고 둘이 먹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은데 망다 둘이서.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언론들이 지역 언론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은 그 역사는 꽤 길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도 지역 언론에서 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부분이긴 하지만. 지역에서 지역 언론과 관련된 소소한 문제들, 뭐 사실 소소하지도 않죠. 큰 문제죠. 언론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었으니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보도를 해왔던 적은 없습니다. 사실 지역 언론들이.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동업자 정신, 뭐 카르텔, 뭐 이런 걸로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 지역 언론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뭐 달리 보면 그 치부이고 문제점이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고 느껴서 고치려고 한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덮어버리고 왜냐하면 똑같이 하고 있는 행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대전 여기 아까 그 산적같이 나타나셨던 그 해고자가 있지만 대전일보가 그렇게 2년 넘게 파업을 하고 그리고 파업은 안 했어요. 파업은 안 했죠. 예. 그 싸움을 하고 또 해고자까지 발생하고 대전일보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조합원 수도 진짜 적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해도 지역 언론들이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번도 다뤄주지 않았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 MBC, KBS 그때 왜 안 다루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는데요. 네. KBS 잠깐만 KBS 왜 안 들으셨어요? 왜 안 다뤘어요 그때? 장길문의 야인 시대 때. 제가 그때 본사 순환 근무를 가서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네. 제가 기자회견을 한번 하는데 KBS 모 기자가 취재로 왔었어요. 카메라하고. KBS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겠구나. 야, 이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오후쯤 이제 저녁 뉴스에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후쯤 됐는데 모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선배 미안해. 위에서 까였구나. 예. 이거는 뭐 내보낼 수가 없어. 뭐 이런 게 오더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KBS뿐만이 아니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역 시민들이 지역 일간지나 지역 방송을 볼 때 뭐 진짜로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접할 기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앞으로 좀 가야 될 길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두 분 오늘 이제 메인 게스트로 초대되신 엮이신 두 분께서 이 어깨가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부위원장이 아니라 지구위원장이라고 해도 못지않을 정도의 그런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그 현재 지금 대전 MBC하고 KBS 대전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거의 파업 50일 정도 됐는데 그동안의 과정은 뭐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고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건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취재 기자로서. 네, MBC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KBS 김은식 지부장님한테 너무 죄송한데요.
MBC는 그래도 이번 파업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만두는 거예요? 네, 지금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배신자. 그 반가운 소식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중에 한 명인 전 모건대학교 총장 출신인 김원배 이사가 방송문화진흥회에 사퇴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MBC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김장겸 사장 퇴진을 위한 이제 이사회에 정족수가 확보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그 보궐 이사들이 선임이 되면 김장겸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머지않은 시점에 아마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저희는 또 대전 MBC 이진숙 사장이 해임되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서요. 가열차게 투쟁하고 계신 우리 KBS도 아마 그 박문진 이사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이제 KBS도 이사가 한 명 사퇴하면 되거든요. 이사회가. 예, 그래서 조만간 한 명의 이사가 좀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결과가 생길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일단은 배신을 암시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BS? 배신이요? 네. 그런 뭐 승리를 얻고 가는 배신은 배신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진짜요? 예. 네네. 예. 이사의 어떤 사의 표명은 이사의 사의 표명은 MBC가 먼저 두 분이 이제 밝혀왔는데 뭐 사장 퇴임은 또 KBS가 또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사장 해임은 알 수 없는 문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KBS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한 분의 이사분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해서 공석인 상태고요. 한 분만 더 사임을 하시면 현재 고대영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 정족수가 확보가 되고 조만간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그 비리 의혹이 많은 이사분들이 또는 함량 미달이다.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진짜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그런 분들이 현재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뭐 업무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애견인 예, 그분 포함해서 네, 예. 그 정말 근데 네. 좀 치욕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치욕스러운 게 사실 KBS 이사라는 자리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어쨌든 KBS 경영에도 관심을 가지고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감시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분이 이분이 오늘 기자회견을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해서 밝힌 사실인데 그 제보를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박성 문자를 많이 보냈어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담아 보세요 한번. 그래도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예, 네. 조금만 찾아보십시오. 네. 강규영 이사라는 분인데요. V자 하신 분입니다. 네. 예, 노조원 옆에서 힘내 그러면서 격려인. 네. 그래서 비리의 내용은 어쨌든 개인 회식이나 공연 쇼핑 뭐 이런 사적 용도의 법인카드를 마구마구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폭로한 일종의 공익 제보자에게 200여 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뭐 새벽이고 뭐 가리지 않고 이런 말도 했어요. 직업이 없으니까 개 빗질이나 하지 뭐 이러면서 이거 애견인들 네. 이거 이 말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대 집회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정말 애견하고 강아지들을 사랑하고 이런 애견인들의 애견인들이 자임을 하면서 개빗질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들. 네네. 그리고 제보자에게 쓰레기, 룸펜, 뭐 나고자, 노숙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인신공격. 넌 정유라다. 정유라?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거네. 일단은 정유라가 잘못 받았다는 거는.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인격 모독성 발언인데 야 나를 죽이려면 좀 더 확실히 죽여봐. 죽이려면 확실히 죽여야 돼. 어설프게 날 건드리면 그것도
반대로 당하게 돼 있어. 그게 세상에 있죠. 이런 협박성 문자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위 여부도 명확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분도 KBS를 볼 수 있는 시청자의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뭐 억울한 게 있으면 밝히면 되고 법적인 다툼을 하면 되는 문제지. 이 일개 개인에게 이렇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이런 입에 담기 못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이런 분들이 그간 수년간 KBS 방송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해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치욕스럽다. 더불어 그래서 그 애견인 분들, 각종 동호회 분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치욕스러운 면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사 한 분 사임을 표하시면 많은 문제들이 좀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게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대전 충남 지부의 노조원들이 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한 27명에서 지금 현재 한 53명 정도 되니까요. 저희보다 많아졌다. 예, 그래서 이렇게 파업을 하면 당연히 경쟁을 해요. 네.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보도 갖고 그런 경쟁을 하세요 앞으로. 네. 중요합니다. 너무 소수여서 사실 뭘 해보고 싶어도 역부족이고 중과부족인 상태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파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월급이 안 나오고 몇 달째 그런 것을 감수하고 노조에 가입하시는 노조원분들이 2배 가까이 늘기도 했고 전체적인 회사 규모로 보더라도 2,000여 명이 돌파해서 기존에 있던 노조에 비해서 KBS 노조라고 합니다. 그 노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등히 지금은 노조원 수가 많아진 상황이어서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시민분들의 지지가 여느 때보다 그래도 두터운 공감대가 있어서 내부 외부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풀어간다면 조만간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송문화진흥에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검사 감독권 행사를 시작을 했고요. 25일하고 26일 날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문화진흥회에 그 비리 혐의나 문제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아마 지금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문제 있는 이사들의 해임을 건의하는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있는 이사들? 네, 예, 그렇죠. 문재인 이사라고 들려가지고. 예, 예. 네. 문제 있는 이사의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이제 MBC 본부 노조에서 폭로한 게 있는데요. 그 KBS에는 그 애견인 강 이사님이 계시잖아요. 예, 저희는 골프사랑 고영주 이사장이 있습니다. 예, 고영주 이사장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현재 부산 MBC 사장으로 있는 허연애 그 당시 IMBC 사장입니다. 이분들하고 접대 받아서 골프를 친 정황들, 그다음에 뭐 다른 또 이제 분들하고 한 정황들이 폭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 여의도 MBC가 지금 팔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또 브로커 업자한테 헐값에 또 매각하려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고영주 이사장 폭로가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영주 이사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다라고 이제 발언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고소고발을 했죠. 그래서 현재 이제 검찰에서 관련한 수사 중에 있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고요. 그래서 방송문화진흥회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권이 행사돼서 김원배 이사의 사퇴와 또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방문진 이사들이 해임되는 절차가 조만간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길문의 다른 시각.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이 날카로운 비판의 시각으로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지역의 대표 공영방송인 KBS와 MBC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KBS 대전 총국 김문식 노조위원장님, 그러니까 지부장님, 네, 그리고 대전 MBC 이한신 노조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두 분 가시기 전에 제가 그냥 오늘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게 많은 것 같아서 약간 좀 풀기 위해서 두 분한테 그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한 줄로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이한신 그 위원장님께, 이한신에게 김성주란? 한 줄로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 두 줄까지 봐드릴게요. 예, 제가 뭐 저 김성주 아나운서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TV에서만 봤는데요. 엊그제도 냉부를 보면서 봤습니다. 김성주 아나운서를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문제가 돼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대전 MBC에 김성주 아나운서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에 제의식 없이 아까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청자들이 MBC가 파업하고 있는데 방송은 지금 저희가 정파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은 어떻게 하든지 나가고 있고 대전 MBC의 뉴스 데스크도 파행 뉴스를 하고 있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의 보직자들을 비롯한 이진숙 사장 편에 서서 공범자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저희 동료들한테 제가 여러 번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진숙의 배에서 내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주 아나운서나 지금 하고 있는 저희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거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나의 동료와 나의 후배와 나의 선배들이 MBC를 살리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살겠다고 그 자리를 깨치는 행위는 그게 설사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더라도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도 남들한테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용서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문식 위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김문식에게 민경욱이란? 민경욱. 네. 현재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네요. 네. 민경욱. 5초 한 10초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생각하십시오. 네, 네. 비지 깝니다 지금. 네. 초식에 들어갑니다. 선배님. 의원 세비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희 파업 기금 좀 보태주세요. 그 우스갯소리기는 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받는 세비로서 좀 더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이분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그래서 민경욱 전 KBS 기자가 국회에서 벌이는 활동을 보면 좀 너무너무 부끄럽고 KBS로서 부끄럽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요새 월급이 안 나오니까 세비로라도 좀 더 유익하게 세금을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얼른 파업기금 전달해 주시면 그간의 죄를 사하겠노라. 네. 알겠습니다. 그 어때요? 오늘 이제 그 두 분 메이저 두 분이 골방에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 방송 녹음 이제 낯설으실 텐데 어떠셨습니까? 녹음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1대1로 한번 붙어볼까요? 예, 한번 예, 제대로 네. 예, 재미없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나중에 방송 들어보시면은 제가 얼마나 편집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감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한신 위원장님께서는요. 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김은식 지부장의 그 유머가 빛을 발한 시간이 아닌가. 선배님. 그 다음에는 좋은 소식 갖고 출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이제 복귀하신다 하더라도 팟캐스트 무시하지 마시고 저희랑도 좀 상생하실 수 있는 그런 거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동 국장이 그 두 공영방송사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언론이
시민들의 앞으로 좀 더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지역 언론인들이 사주를 포함해서 구성원들이 정신만 차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언론은 공적 가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KBS, MBC 두 공영방송 파업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염원하는 거는 바라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국민의 방송이었던 국민을 위해 기능을 해야 됐던 그 방송사들이 특정 권력이나 개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들, 그걸 방송으로 보여주기를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역시 지역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언론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지역 언론이 노력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지역 사회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례로 지금 여기 아는 것이 힘이다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지만 팟캐스트보다도 못한 지역 언론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적어도 이 아는 것이 힘이다처럼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뜻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방송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들 앞으로 보여주면 지역 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사를 좀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제가 채널 열어드리니까 방송 하나 하세요 저희. 네. 이한신, 김문식의 뭐 땡땡땡 해가지고 네. 누가 못났나 이런 거 방송 한번 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편집 번씩.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길문 국장님 오늘 엮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엮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간을 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양 공영방송 파업이 하루빨리 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서 이게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지역의 방송을 주된 지역성을 좀 많이 찾는 방송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동안 많이 떠났던 시청자들을 다시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좀 잘 세우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부족했지만 그래도 이런 그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 그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시청자로서 한번 좀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엮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뭐 감사드리고요. 또 네.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갖고 오늘 떼거지로 나오셨는데요. 떼거지로 나오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분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 길바닥에서 처절한 외침을 하고 있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귀 기울여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서도 멋진 언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파일럿 프로그램 정 PD의 엮인 사람, 다음엔 어떤 분을 엮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